네, 안녕하세요. 네, 저 소개해 주신 심성구고요. 네,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이번에 학위를 올해 받았는데 영사이언스 예? 예, 연대에서 받고 지금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있습니다. 연대에서 학위는 받고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업무하던 일을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소개해 주신 이제 신진과학과 영사이언티스트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제 저는 과거 기후 앞에 박재환 목사님께서 이제 장기 변동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터널 베리빌리티 부분에서 좀 내부 변동성 부분의 어떤 역할이라면 저는 약간 외부 강제력이 멀티 데케달에서 어떻게 변화 영향을 주는지 그 포인트로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과거 20세기의 동아시아의 어떤 온도 변화, 여름철 온도 변화에서 외부 강제력인 온실가스, 에어로졸, 자연 강제력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쪽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 배경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부 변동성의 그 연구 말고도 외부 강제력인 어떤 온실가스, 그러니까 인위적 강제력, 자연 강제력에 의한 온실가스나 그다음에 에어로졸 그리고 자연 강제력인 솔라나 볼케닉 부분이 기후 변화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온실가스 측면에서 이제 CO2 같은 경우에서 1.75 스퀘어 정도의 굉장히 강한 온실가스 강제력이 작용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서는 냉각하에 영향을 끼치는데 에어로졸의 어떤 직간접 효과나 그런 복사액 때문에 냉각하에 영향을 미치나 이 과학적인 이해 수준이 온실가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에어로졸 자체가 이제 온실가스에 비해서 생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공간 분포가 굉장히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이제 구름 복사에 그러니까 에어로졸과 구름의 어떤 인터랙션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에어로졸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태양 폭사를 이렇게 산란이나 흡사를뿐만 아니라 이제 에어로졸 자체가 구름 응결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구름 응결핵에 들어가서 구름의 어떤 밝기라든지 생존 시간 같은 것들을 반환시켜서 결과적으로 이제 태양 폭사를 이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양 폭사의 반사가 이제 글로벌 디빙 효과인데 이런 글로벌 디빙 효과 에어로졸이 이제 온실가스의 어떤 상쇄시켜서 온난화 부분을 좀 상쇄시켜 쿨링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에어로졸과 온실가스가 이제 레디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에어로졸이 어떤 클라우드 인터랙션을 통해서 클라우드의 어떤 반응에 클라우드가 이제 복사 관계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강수 반응이 이제 순환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피드백 과정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관측 현상이라든지 관측 자료를 가지고서는 이런 에어로졸, 온실가스 같은 거에 같이 컴비네이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각각의 어떤 영향을 정확하게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이제 기후 모델을 통해서 에어로졸과 온실가스 각각의 강제력을 좀 분리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강제력끼리의 어떤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최근 수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시면 예전에 이제 클라이밍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기 모델, 이제 해양 모델, 1900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대기 모델 수준에서 이제 기후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제 오션 모델이 커플이 되고 그다음에 에어로졸의 성분들, 카본이라든지 다이나믹 베지테이션, 에어 케미스트리 이런 부분이 접합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전에 2000년도 이전까지는 이런 어떤 에어로졸에 대한 연구 부분을 하기 어려웠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기후 모델이 이렇게 물리 과정이 이제 확장이 됨에 따라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어떤 에어로졸 강제력이라든지 그런 강제력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최근에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어떤 백그라운드 좀 더 보여드리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굉장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어떤 여름철 기온의 어떤 롱텀 베리에이션 부분이 타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제 농촌 그렇겠죠. 그러니까 농업이라든지 수문학적인 어떤 에너지 그리고 에코시스템까지 그런 장기 변동성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온 장기 변동성이 동아시아 여름 몬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동아시아 여름 몬순 자체가 이런 자연 변동성 그리고 에어로졸 온실가스의 강제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동아시아 여름 몬순 같은 경우에 순환적 순환의 변동성이 실제로 이제 각그 외부 강제력들, 이제 에어로졸 온실가스 자연 강제력의 어떤 그 상호작용 항해들은 그런 그 논리니어 이펙트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강제력들의 어떤 각각 개별 강제력뿐만 아니라 강제력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가능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동아시아 여름철에 20세기 동안에 장기 변동성이 있는데 이런 장기 변동성에서 이제 그 에어로졸, 온실가스 그리고 자연 강제력이 각각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가 변동성에 어디에 왜냐하면 이거 각각이 방출되는 어떤 강제력의 강도라든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어떤 영향이 어떻게 주고 있는지 보자 하고 했고 그리고 선행 연구들처럼 이런 비상성이 정말 크다면 비상성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발휘가 되고 이런 비상성은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크게 되는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상성을 계속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것이 기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이 이제 CR6 관측 자료를 가지고 동아시아 여름철 기온의 그 20세기 변동성을 본 것인데 20세기 초반에서는 이렇게 기온 증가 경향이 나타나지만 20세기 중반에 기온이 감소했다가 후반에 다시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증가, 감소, 증가 경향에 따른 패턴에서 P1, P2, P3 기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강제력들이 이런 기간의 어떤 온도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용한 모델은 이 당시에 이제 시미6가 아직 산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미5 모델을 자료를 사용했고요. 시미5 모델 6개 모델과 그 다음에 각각의 5개 강제력 실험들을 이용해서 총 30가지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실험을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요. 실험은 전체 강제력을 포함한 히스토리컬 실험, 그리고 개별 강제력 실험이 에어로졸 강제력, 온실가스 개별 강제력, 그 다음에 자연 강제력 이렇게 개별 강제력 실험 3개와 그리고 자연 변동성 어떤 내부 변동성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프리인더스트리얼 실험을 이용하였습니다. 분석의 도메인은 동아시아 도메인은 아래같이 나오지가 않네요. 분석의 도메인은 아래같이 20에서 50도, 110에서 140도 영역이고 시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캔 ESM 그리드와 동일하게 전부 다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리그리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기온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JJA 기간에서 서머 어버리지를 하였고 분석 기간은 1901년부터 2000년까지 20세기 기간 동안의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모델 내에서 처방되고 있는 어떤 인위적 차인적 강제력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1950년대 이전까지는 산업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인위적 배출량의 크기가 크진 않았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실선이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배출량이고 파선이 전지구 배출량입니다. 근데 모델에서 이제 온실가스 농도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 방출량을 고려하지 않고 전지구 농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선밖에 없는데 1850년 산업화 이후부터 전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잠깐 주춤했다가 20세기 후반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동아시아 지역은 1950년대 산업화 이전까지는 농도가 거의 0에 가깝게 있다가 50년 이후로 설페이트 에어로졸인데 설페이트 에어로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전지구적으로는 1980년 이후에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따라서 에어로졸 농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계속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20세기 말까지 에어로졸 농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 강제력 같은 경우에도 CP5 자연 강제력이 이제 태양 복사, 태양 솔라 레디에이션 부분이나 그다음에 화산 활동 부분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처방이 되고 있는데요. 태양 활동 같은 경우에 11년 주기로 이렇게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크기의 변동성 자체는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 변동성이 있고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도 20세기 초반에 화산 활동이 있었고 20세기 중반까지 거의 화산 활동이 없다가 20세기 말 1960년대 이후에 아궁 화산 폭발 이후로 화산 활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제일 마지막에
피너투브 화산 폭발 이후에 최근까지는 큰 화산 폭발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모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강제력에 대한 어떤 기온 변동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였는데요. 이 프사이 부분이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서의 그 강제력이 기온에 반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 프사이 왼쪽 부분 항이 온실가스 그리고 에어로졸 자연 강제력이 기온에 미치는 변동성을 이제 나타내며 오른쪽 항과 같이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졸에 의한 변동, 그리고 온실가스에 의한 변동, 자연 강제력에 의한 변동, 그리고 각각의 강제력의 어떤 그 인터랙션 항, 그리고 내부 변동성에 의한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부 변동성 부분은 지금 제가 PPT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내부 변동성 부분은 저희가 먼저 확인했는데, PI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 기간에서의 내부 변동성을 계산할 수 없고, 산업화 이전 실험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PI 컨트롤러의 어떤 30년 변동성에 대해서 100가지 샘플링을 해가지고 각각의 그 변동성을 살펴본 결과 개별 강제력 실험에 비해서는 내부 변동성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무시할 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내부 변동성 부분 제거하고, 그래서 상호작용항을 히스토리컬런 전체 강제력에서 개별 강제력의 그 마이너스 값을 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오른쪽 아래쪽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관측 자료로 나타난 게 파선 그림인데, 앞서 이제 CR6 관측 자료 보여드렸듯이 P1 그리고 P2, P3 기간 동안의 기온의 증가 경향 그리고 감소,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강제력을 포함한 이런 보라 색깔 바 부분이 전체 강제력 실험에서 강도에 좀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P1, P2, P3 간의 증가, 감소, 증가 경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세기 안 동안에서의 동아시아 어떤 기온 변동성이 개별 강제력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미넌트한 요소들이 각 기간마다 전부 다 다른데, 그리고 P1 같은 경우에 20세기 초반 같은 경우에서는 온실가스랑 그다음에 자연 강제력의 영향이, 사실 자연 강제력 영향이 온실가스보다 더 크게 나타났었고, 20세기 중반에서는 에어로졸에 의한 기온 감소가 가장 도미넌트하게 나타났고, 20세기 후반에서는 온실가스에 의한 기온 증가가 가장 도미넌트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20세기 안에서도 이렇게 개별 강제력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흥미롭게 나타나서 이 부분에서 각 기간을 좀 요소를 나눠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살펴본 게 된 계기가, 이전의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에어로졸의 어떤 개별 강제력 실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달이라든지 성의 달 연구에서는 이제 에어로졸 실험을 뽑기 위해서 전체 강제력 실험에서 자연 강제력과 온실가스 그냥 실험을 빼서 그냥 리니어 어썸션을 해가지고 에어로졸 실험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할 경우에서는 마지막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에어로졸 효과가 오히려 에어로졸이 워밍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에어로졸 실험을 통해서 계산했을 때, 이 연구에서 계산했을 때는 P3 기간 동안의 에어로졸 효과가 쿨링 효과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 있던 이런 선행 그 리니어 어썸션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에어로졸 실험이 꼭 고려돼서 작용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서의 어떤 기온 변동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 그림에 같이 관측과 그 전체 강제력 실험에서의 동아시아 기온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온 증가 경향이 온실가스 실험과 그리고 자연 강제력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화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 피온 기간 동안에 온실가스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기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연 강제력이 이때 기온의 증가에 크게 미치는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강제력의 이런 온난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화산 활동에 의한 레디에이션 변화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온 변동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피온 기간의 자연 강제력에 의한 기온 증가가 20세기, 19세기 말에 발생한 큰 화산 폭발과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발생한 화산 폭발, 세 개의 큰 화산 폭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냉각화가 크게 일어났고, 이 냉각 부분이 회복되면서 화산 폭발에 의한 냉각이 회복되는 효과가 자연 강제력에 의했던 기온 증가에 가장 크게 도미넌트하게 영향을 줬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P2 시기에서부터는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설페이트나 이런 화석연료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인위적인 에어로졸도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시기입니다. 관측과 전체 강제력 실험에서 이러한 냉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온의 냉각 부분이 에어로졸 실험과 자연 강제력 실험에서 가장 도미넌트했었고 에어로졸에 의한 냉각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어로졸에 의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에어로졸 옵티컬 뎁스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주변에서의 에어로졸 광학 두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걸 나타났었고 이로 인해서 클리어 스카이에서의 단파 복사 감소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에어로졸의 어떤 디밍 효과 때문에 지면에 도달한 단파 복사의 감소가 이 시기에 어떤 기온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구름 복사에 대한 영역인데 클리어 스카이 그러니까 에어로졸의 어떤 직접 산란 부분은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냉각하고 있으나 구름 효과의 부분은 이 부분을 일부 상쇄시켜서 일부 이제 파이티브하게 쇼데이브 레디에이션이 증가되는 영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냉각에 직접적인 효과가 비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강제력에서도 냉각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20세기 중반을 보시면 1940년, 40년부터 1960년 사이에까지 화산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아궁 화산 폭발 이후 이제 전지구적인 화산 폭발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결국 P2 시기 마지막 부분에 화산 폭발의 이제 빈번한 발생이 이 시기의 트렌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P1 시기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에 의한 온난화 부분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와 그다음에 어떤 내부 변동성의 그 강제력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워밍 부분이 있지만 에어로졸과 그런 자연 강제력의 쿨링 부분이 훨씬 크게 나타나면서 이 시기에서의 어떤 냉각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P3 시기는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 온난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시기인데요. 관측과 이제 히트 컬런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변과 그리고 북방 고위도 지역에서의 어떤 온난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온난화 현상 자체가 이제 온실가스 실험과 강제력 간의 어떤 상호작용항에서의 온난화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에어로졸에 의해서는 분명히 냉각화 부분이 그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온실가스에 비해서 크기는 작고 자연강제력에 의한 변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강도도 굉장히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위쪽의 그림을 보시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에어로졸 광학 두께 부분은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 미세먼지의 어떤 에어로졸 방출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에어로졸 AOD 부분은 이 B2 시기에 비해서 더 강해져서 중국 주변으로 AOD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단파 복사의 어떤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름에서 어떤 상세 부분이 있음에도 상세 부분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전체 강제력에 보시면 단파 복사에 의한 냉각이 뚜렷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서는 기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온실가스에 의한 장파 복사의 어떤 증가 부분이 더 크게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P3 시기는 에어로졸과 온실가스 같이 강제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전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영향이 이 동아시아 지역 기온에 더 도미넌트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레디에이션 측면에서 분명히 단파 복사의 냉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난화 현상이 있는데 앞서 오전에 발표한 것처럼 이제 미래에 이제 에어로졸이 분명히 이렇게 증가됨에 따라서 이렇게 단파 복사의 냉각이 분명히 기여하고 있으나 미래에 이제 온실가스 그 에어로졸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온난화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노란 색깔 선이 그 에어로졸 농도가 더 증가되는 시나리오에서 강한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쳤을 때 그 차이를 본 것으로 이 파란 색깔, 하늘 색깔 선과 이 노란 색깔 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0 시나리오고 이건 370 시나리오 같은 사회경제학 경로에서 대기오염 개선 정책만 강하게 고려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나리오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강하게 폈을 때 에어로졸의 어떤 그 감소가 뚜렷하게 보였고 이러한 에어로졸 감소는 결국 단파 복사의 증가를 야기하고 기온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온 증가 효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등급을 높일 정도로 이제 온난화 경향이 나타나는데 오른쪽 그림이 이제 전지구적인 온난화 경향이고요. 각각의 585, 370, 245, 126 시나리오인데 지금 파란 색깔 선을 보시면 370 시나리오, 노란 색깔 시나리오에서 에어로졸의 어떤 그런 그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폈을 때 효과를 보시는 겁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370 시나리오는 분명히 585와 245 사이에 있지만 이런 개선 정책을 고려했을 때는 거의 585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기온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온난화 시나리오에서라도 이런 에어로졸 감소가 지역적이나 전지구적으로 온난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연구 목표 두 번째인 개별 강제력 부분이 그러면 이런 비선역적인 어떤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P2 시기와 P3 시기에 이렇게 노란색 바가 개별 강제력 간의 어떤 상호작용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P1 시기에 이런 언서티티가 큼에도 불구하고 P2 시기, 강제력들이 커지는 시기에서의 어떤 비선역적인 온난화 부분이 다른 강제력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떤 지구 시스템 모델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외부 강제력이 비선성이 굉장히 컴비네이션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어떤 비선성 효과는 주로 대기종의 어떤 수문학적 순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 강수 부분을 좀 더 살펴보았고요. 여름철 강수에서의 어떤 히트칼런의 강수를 보시면 이건 P2 시기에서의 여름 강수인데 P2 시기 같은 경우에서는 기온이 굉장히 에어로졸에 의한 기온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로서 보시면 그 MSLP 그러니까 민시 레벨 프레셔 자체가 굉장히 커져서 고기압속 순환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시기에 강수가 뚜렷하게 감소가 나타난 시기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온 감소에 따라서 강수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왼쪽에 이제 보라색깔 부분이 히트칼론 실험이고요. 히트칼론 실험 먼저 보시면 워러베이퍼 양이 줄어들고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워러패스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강수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수의 감소는 주로 컨벡티브 프리시피테이션에서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데 오른쪽 그림이 이제 비교를 하시면 회색깔 그림이 이제 개별 강제력의 합이고 그리고 보라색깔 부분이 전체 강제력이 히트 컬러 실험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회색깔과 보라색깔 선의 차이가 결국은 그 강제력 간의 어떤 상호작용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화살표의 어떤 방향이 이런 개별 강제력의 어떤 상호작용항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강제력 간의 어떤 상호작용항은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 수문학적 순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토탈 프리시피테이션의 감소와 감소에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건 컨벡티브 프리시피테이션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P3 시기는 이제 온실가스에는 온난화가 도미넌트한 지역인데 이 시기에서의 어떤 부분을 보시면 그 MSLP 부분에 고기압속 순환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수증기 순환이 남쪽으로부터 이제 공급이 증가되게 되면서 강수 부분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워러베이퍼 양이 그러니까 수증기의 어떤 공급이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워러베이퍼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강수 부분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 강수의 증가는 주로 컨벡티브 프리시피테이션에서 도미넌트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강제력 간의 어떤 상호작용의 비교를 통해서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수문학적 순환의 어떤 강도를 좀 더 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건 스트라티폼 프리시피테이션 그리고 추운형 강수보다는 컨벡티브 프리시피테이션의 어떤 강도의 증가에서의 어떤 비선형성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서 그렇다면 이제 앞서 이제 비선형성이 P2 시기와 P3 시기의 기온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컨벡티브 프리시피테이션보다는 어떤 충원형 강수에 좀 더 관련성이 있었다는 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P2와 P3 시기에 모두 이런 비선형적 상호작용항이 충원형 클라우드의 어떤 프리시피테이션 감소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충문형 강수의 감소 지역이 기온의 증가 지역과 상호작용이 0.4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충원형 강수 부분에 충원형 강수 같은 경우에서는 연직 레벨이 낮은 하층 구름이기 때문에 이런 하층 구름의 강수 자체가 단파 복사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온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요약으로 P1 시기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P1 시기에서는 이제 자연강제력과 온실가스의 강제력 영향이 가장 컸고 그 중에서 자연강제력 부분에서는 화산 폭발에 의한 회복 효과가 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P2 시기에서는 에어로졸에 의한 쿨링 부분과 화산 폭발에 의한 자연강제력 부분이 온실가스를 능가하여 냉각화에 기여하고 있었고 P3 시기에서는 에어로졸에 의한 분명히 냉각화가 동아시아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인 온난 온실가스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력 간의 어떤 비선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P2 시기 이후에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순환적 순환과 관련되고 있었고 P2 시기에서는 순환적 순환의 약화에 그리고 P3 시기에는 이러한 순환적 순환을 좀 더 강화시키는데 비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